앞서서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ETF가 아무래도 좀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연금 공제 한도가 작년부터 이제 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쵸. 12개월로 나누면은 매월 한 75만 원 정도에 어떻게 본다면 투자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꾸준히 사 모을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도. 제가 사고 있는 게 인도예요. 70%는 인도가 다 사고 있고 30%를 이제 뭐 저기 국채 장기물 10년, 30년 뭐 이런 거 사놓고 있거든요. 이제 30%는 뭐 어쩔 수 없이 채권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살 게 없었었는데 원래 단기채만 갖고 있다가 금리 인하기 맞물리면서 장기채를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70%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잘 고르면은 막 한 1년에 70% 수익 나는 것들도 있고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게 55세에 수령을 해야 되니까 인도가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자전거 막 중국도 20년 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장면들을 보여줬던 곳인데 지금은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하면은 막 소 달구지 타고 다닌다 그 옛날인데 이런다 하는데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달구지에서 내연기관 안 거치고 그냥 한 방에 전기차로 가버리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봐요. 그리고 이제 인도라는 데를 우리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맨날 관광지 영상들을 보고 관광지에 가보고 나서 거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경복궁 보고 경주 구경한 다음에 대한민국은 좀 아직 발전 덜 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도 막 그런 관광지 위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 중심지 위주로 한번 돌아보는 곳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뭐 지금은 다 발전되듯이 예를 들면 선전이라던가 뭐 상하이라던가 이런 데 보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개념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 인도 되게 좋게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더 한다면 지금 멕시코. 멕시코도 지수가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미국 자체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제가 느끼긴 이랬었어요. 지금 중국을 대체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에이스를 한 10년 동안 잘 썼다가 갑자기 여기가 이제 방출당하고 나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키우려고 했더니 경제 캐파로는 만족스러운데 인프라 깔리려면 10년은 더 걸리는 거죠. 완전 대체하려면. 그러면 10년 사이에 누군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일본이라던가 뭐 멕시코라던가 이런 데들을 지금 동원해서 나눠서 지금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가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던가 뭐 이제 반도체 부품 공장이라던가 여러 제조업 그 생산 기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텍사스 문제를 좀 나고 있는데 저번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랑 되게 백악관 정부 인사들이 멕시코에 와서 딜을 좀 했었어요. 결과가 뭐라고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때 얘기를 추정을 해보자면 남미부터 난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멕시코에 모인 다음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멕시코 난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난민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텍사스랑 지금 연방이랑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럼 난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여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비용들이. 그래서 멕시코를 활용하자. 멕시코에다 공장을 미국발 공장 뭐 수출할 수 있는 거 많이 지어주고 멕시코에서 취업하게 만들자. 그래서 멕시코한테 딜을 주고 웬만큼 좀 어느 정도를 좀 나눠서 좀 서로 보호하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어서 멕시코 쪽으로 달콤한 것들을 많이 더 줄 것 같아요. 인프라라던가 그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나 멕시코나 결과적으로는 약간 미중 패권 그 전쟁 관련해가지고 부각받을 만한 나라네요. 그쵸. 결국은 이제 돈이 쏠리는 데가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줄인다고 하면 결국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안이 될 만한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지금 일본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에 중요한 거는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후 매달 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엇을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연관 없지만 전 IRP 해야 된다. 개인연금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구조로 짜는 방법으로 있어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좀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 성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40대부터는 서서히 그때부터 들어오는 돈들은 배당주로 다 바꿔야죠. 배당주로 바꿔놓다가 이제 50대가 되면은 배당주 위주로 거의 다 전환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3, 400 정도는 충분히 맞춰놨다. 그러면 이제 그 계좌는 거의 스스로 동결을 시켜놔야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니까 이 계좌는 건들지 않을 거야라 하고 나머지 계좌 가지고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자녀들 용돈을 준다던가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득이 높아질 때가 40대인데 그때 너무 나쁜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해고된다던가. 그러니까 모을 돈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뒷단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대학 보내주거나 사교육비로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해버린다던가 그 다음에는 자녀들 결혼할 때 뭐 전세금을 준다던가 이러면서 본인들 노후 자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얼마까지 필요한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 돈에서 여유가 나는 돈이라 계산되는 것들만 좀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300도 해볼만 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주택연금 이제 걸면은 나오는 돈이 또 생길 거고, 그러면 한 월 100에서 150 정도가 좀 빌 건데, 그거 정도는 이제 개인연금 또는 이제 개인 배당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짜리 KTNG 주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한 1억 넣으면 600, 1억당 한 월 50 정도가 나와요. 그럼 2억이면은 월 100, 3억이면 월 1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막 우리가 막 미디어에서 말하는 뭐 10억이 있어야 월 300이 나온다, 뭐 한다.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살 집 하나, 그 주택연금, 3억 정도의 배당주로 해서 생활보조, 국민연금 맞춰놓고 나머지는 자녀한테 쓰든 내 노후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쓰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1억을 모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으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만약에 한 10억 정도 불리기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5천만 원 단위로 다 끊어요. 이제 5천으로 해서 이제 뭐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군대처럼 생각해요.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대 막 이렇게. 네, 5천 단위가 이제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돈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구자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0억이면 20구자. 이러면 5천이면 한 구자잖아요. 한 구자를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근로소득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뭐, 또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2개의 구자로 만들고, 3구자 만들고, 야금야금 늘려가서 20구자를 가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10억 만들려면, 우선 운빨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계산해도요, 막 내가, 누구나 10억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억에서 2억 모으자 하다 보면은 또 3억이 모여 있고 3억까지 모으자 하다 보면은 이게 또 5억까지 모여 있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야 될 것 같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백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백도라는 게 이제 욕심내 보통 1억 넘고 나면은 3천에서 1억 모으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들이 문제가 자만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속도면 내가 3억까지는 금방이겠네 하면서 무리한 베팅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딱 1억이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1억이 안 되고 7천, 5천으로 까먹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충격 먹고 뭐 재테크 떠나버리고 그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기꾼. 1억 정도 있어야 사기꾼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사기치러 와봤자 귀찮잖아요, 사기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1억 정도 모았다 하고 재테크 경력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제 그럴 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하죠. 1억 갖고 투자 좋은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은 워낙 재테크 정보를 많이 아시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는데 진짜로 많이 당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번에도 푸른 꽃게 사건으로 해가지고 월 이자 20%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또 돈 사기당한 사람도 엄청 많고 뭐 태양광 뭐 발전에 투자하면은 한 달에 6%씩 이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가짜 은행원 뭐 유튜브로 출연시켜서 막 사람 받아서 또 투자받고 또 사기당하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주의해 나가면서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이제
속도로만 치면 주식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부동산은 좀 사이클이 기니까 상승기 만나면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좀 쉬어야 되는 시기에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서 주식 채권 두 개를 같이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은퇴를 앞둔 한 4050 세대가 퇴직금 한 2, 3억 정도로 달러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했어요, 일단. 예, 저는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처럼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 오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제가 똑같이 조언했었어요. 그게 한 5년 전일 거예요. 제가 달러 투자를 1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5천 원씩 버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욕을 먹었어요. 와이프한테. 왜요? 그거를 계속 하니까 진짜 커피값밖에 안 나오는 수익이잖아요. 어떨 때는 1,000원, 어떤 날은 2,000원. 이걸 계속 보니까 와이프가 아이 그거 할 바에는 그걸 공부하고 노력하고 할 바에는 그냥 자기 개발이나 하거나 책이나 한 권 더 읽거나 그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참고로 그렇게 욕하던 그 와이프분이 지금 달러 투자하고 계세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그분이 처음에는 본인도 현타가 왔대요. 이거 진짜 이걸로 내가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고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대기업의 부장급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본인이 달러 투자로 얻은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 수익이 자기 월급을 초과했대요, 이제. 와.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보지 마시고 처음에 이게 달러 투자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하시면은 이거 뭐 2,000원, 3,000원 이거 벌어갖고 무슨 경제적 자유가 달성이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고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한 1억 정도로, 그때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1억 정도로 1년에 1억, 그러니까 100% 수익도 달성해 봤거든요. 근데 2억에서 3억이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해요. 한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은 누구나 달러 투자로 얻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00만 원 이상 4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드도 늘어나고 경험도 좀 늘려야겠죠. 뭐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속는 셈 치고 진짜 10달러, 100달러 요렇게 한번 사고 팔아 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처럼 환율이 약간 좀 높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엔화 투자 많이 해요. 엔화. 네. 엔화는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원 기준에서 너무 높아져 있어서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물론 뭐 물렸을 때 그걸 은행에 넣어 놓으면 5% 정도 이자를 주잖아요, 요즘은. 고금리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달러 투자는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엔화 투자는, 그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해요. 달러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때보다는 적은 이제 금액과 이런 걸로 투자를 하지만, 역대급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엔화가 제가 한 1,000원 정도, 100엔당 1,000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86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한 900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방식은 내리면 계속 사고 오르면 계속 팔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서 제가 980원 정도일 때부터 엔화 투자를 시작해서 860원을 한번 찍고 지금 90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미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제 투자하는 방식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너 980원일 때 엔화 투자 시작했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잃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고 파는 걸 반복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서 확정 수익을 모아가는 투자의 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인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저 이제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에서 달러 투자하고 계신, 엔화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1년 동안 번 돈을 인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올려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래 기록을 딱 보니까 수익률이 0.7%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투자를 했는데 무슨 예금이자만큼도 안 나오는데 0.7%, 1년간이에요. 1년간 0.7%로 뭘 해? 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회전율을 엄청 높인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사고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얻은 수익이 2,700만 원 인증하셨더라고요. 와.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그분 설명으로는 그냥 저처럼 5원 하락하면 추가 매수, 상승하면 매도를 갖다 계속 반복했다라고는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확히는 시드가 얼마였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0.7%인데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복리의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2,700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쓰셨어요. 좀 급여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본인이 2,700만 원을 세금 없이 받으려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5,4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실수령액으로 2,7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세금도 없다 보니 이렇게 유의미한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이제 엊그저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했는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제가 1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현금 흐름을 그 이상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노력과 공부와 또 시드가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한번 도전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예.